안녕하십니까. 공업수학 5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개 선형미분방정식 해를 구하기 위한 첫 단계로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해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게 동차 선형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해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내용이 요 특성 방정식 구하는 것과 특성값 구하는 것입니다. 특성 방정식과 특성값이 얼마나 이제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하는데 중요한 팩터가 되는지 이제 뒤에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특성값을 구해보면 특성값은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해들인데요. 특성값에 따른 해의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성값이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특성값이 실수 중복근인 경우가 있을 테고, 특성값이 켤레 복소근인 경우가 나올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올 텐데, 각각의 유형의 경우에 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예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계수를 갖는 이계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 요것이 상수 계수를 갖는 이계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동차기 때문에 요 우변이 0이고요. 상수 계수이기 때문에 x가 포함되지 않은 그냥 순수한 상수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차수가 종속변수의 차수들이 모두 다 1차이죠. 1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형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상수 계수를 갖는 이계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마지막 예를 한번 들었죠. 그 예를 들었더니 y 더블 덧 마이너스 4y 이퀄 제로 요 방정식이었습니다. 요 방정식의 기본해 y1이 익스포넨셜 ex였고 또 y2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였습니다. 그렇죠? 자, 두 가지 기본해 이렇게 우리가 얻었는데 요 기본해의 유형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익스포넨셜 함수네요. 익스포넨셜 함수. 자, 그래서 만약에 기본해가 y 이꼴 익스포넨셜 람다 x라는 형태를 갖는다면 우리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요 동차형 선형 미분 방정식의 기본해가 y 이꼴 람다 x승이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어떨까? 자, 과연 가능할까? 대입해보면 알죠. 대입해보면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고요. y 이퀄 익스포넨셜 람다 x가 해가 될 수 있다. 기본 해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그렇다면 이 y를 요 방정식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해서 어떤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조건이 나온다면 그 조건만 만족하면 y 이퀄 익스포넨셜 람다 x는 기본 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y 이퀄 람다 x를 이제 대입하는데요. 대입하려면 y 이퀄 람다 x만 y 이퀄 익스포넨셜 람다 x만 대입하는 게 아니고 y 프라임도 대입해야 되고 y 더블 프라임도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y는 익스포넨셜 람다 x이기 때문에 y를 한 번 미분한 거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x 그 다음에 y를 두 번 미분한 거 람다 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x 이것을 이제 요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수 계수 앞에 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y를 두 번 미분한 걸 대입하니까 람다 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 b에다가 y를 한 번 미분한 거를 또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 c에다가 y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이것을 곱한 것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람다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제 세 항에 모두 다 익스포넨셜 람다 x 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 람다 x로 묶어내요. 묶어내면 괄호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a 람다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람다, 더하기 c, 이렇게 가로 안에 이 세 항이 합으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람다 제곱 더하기 b 람다 더하기 c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x 이퀄 제로,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좌변도 0이 되어야 하는데 익스포넨셜 람다 x라는 요 함수는 언제나 0보다 큽니다. 그렇죠? 언제나 0보다 커요.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작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좌변이 0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괄호 안에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람다 제곱 더하기 b 람다 더하기 c가 0이 된다면, 그렇다면 y 이퀄 익스포넨셜 람다 x는 기본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람다 값을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 우리가 기본해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한 요 방정식 a 람다 제곱 더하기 b 람다 더하기 c 이퀄 제로, 요 방정식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특성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죠. 특성 방정식. 자, 매우 중요한 방정식입니다. 요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다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난감해지겠죠. 자, 그래서 요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거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람다 값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죠.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하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근해 공식을 써서 구했죠. 자, 그 해, 람다 값을 우리는 특성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특성값. 자,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얻어낸 해, 그 해가 특성값이 된다. 자, 특성값이 곧 람다 값이에요. 람다 값. 자, 그래서 람다 값을 알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해들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람다 1과 람다 2 두 개가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걸 사용하면 해들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 람다 1을 플러스 값을 취하고요. 요 루트 앞에 있는 거 플러스 값. 그 다음에 람다 2를 마이너스 값을 취해보자. 자, 그러면 람다 1과 람다 2가 정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람다가 근해 유형을 보니까 루트 안의 값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자, 첫째,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안의 값이 0이 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어떤 때이냐? 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이겠죠. 실수. 자, 실수이면서 람다 1과 람다 2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람다 1과 람다 2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람다 1과 람다 2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루트 안의 값이 0이 될 때, 이때는 근이 람다 1도 2a분의 마이너스 b이고요. 람다 2도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요 루트 안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요 값만 값이 되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람다 2도 2a분의 마이너스 b.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수 중복근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특성값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으면 이제 켈레복소수가 되죠. 켈레복소수.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면 4ac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요 앞에 이렇게 j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야지만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경우는 서로 다른
켤레 복소근을 갖는 케이스입니다. 자, 유형이 세 종류로 나왔어요. 세 종류의 유형을 갖게 된다. 자,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해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값이 서로 다른 실근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 케이스죠. 첫 번째 유형. 자, 실근이면 y1과 람다1과 람다2는 서로 다른 실수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y1은 exponential 람다 1x가 되는 거고요. y2는 exponential 람다 2x가 되는 거죠. 이 y1과 y2가 서로 1차 독립인 함수이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죠. 1차 독립인 함수이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y1과 y2가 서로 모두 다 기본해가 되느냐 이 얘기죠. 자, 기본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런스캔 따져보라고 그랬죠. 런스캔. 자, 런스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런스캔은 디터미넌트 exponential 람다 1x 그 다음에 여기도 exponential 람다 2x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번 미분한 거 람다 1 곱하기 exponential 람다 1x 여기도 y2를 한 번 미분한 거 람다 2 곱하기 exponential 람다 2x 이것의 디터미넌트죠.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곱한 거 빼기 이렇게 곱한 거죠. 자, 이렇게 역대각 방향으로 곱한 거 람다 2 그 다음에 exponential 람다 1x exponential 람다 2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빼기 람다 1 exponential 람다 1x exponential 람다 2x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통인자가 있으니까 exponential 람다 1 플러스 람다 2의 x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묶고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죠.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물론 이 앞에 지수 함수, 이 함수는 0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람다 1과 람다 2가 이게 0이 되려면 람다 1과 람다 2가 같으면 런스캔이 제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케이스에 보면 어떤 케이스냐면 서로 다른 실근인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람다 1과 람다 2가 서로 다른 실근인 케이스. 그렇다면 람다 1과 람다 2는 절대 같지 않겠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y1도 y2도 모두 다 1차 독립인 함수이고 기본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y1도 기본해요. y2도 기본해다. 자, 그러면 그것의 1차 결합, 선형 결합, 이것이 일반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일반의 y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c1 exponential 람다 1x 더하기 c2 exponential 람다 2x. 자, 일반에 찾았습니다. 특성값이 서로 다른 실근인 케이스, 아주 가장 심플한 케이스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미분방 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봐라. 자, 이렇게 미분방 정식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특성 방정식 찾아야 되죠. 특성 방정식. 자, y가 exponential 람다 x가 해가 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y를 두 번 미분해보자. 그러면 람다 제곱 exponential 람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3배 y를 한 번 미분해보자. 람다 exponential 람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 y exponential 람다 x 이꼴 제로. 자, 그런데 exponential 람다 x, exponential 람다 x, exponential 람다 x 0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방정식이 람다 제곱 마이너스 3람다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요 방정식이 남죠. 자, 이것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 특성 방정식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을 구해야죠. 근을 구해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죠. 이거는 심플하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랬을 때 람다 1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람다 2는 4가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람다 1이고 어떤 것이 람다 2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하나가 람다 1이 되고 다른 하나가 람다 2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에 두 개를 쓸 수 있죠. 하나는 y1 equal exponential 람다 1x. 람다 1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y2는
익스포넨셜 람다 2x, 람다 2가 4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4x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에는 그들의 선형결합 y 이퀄 c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더하기 c2 익스포넨셜 4x 이것이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실근인 케이스의 경우에 일반해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C1과 C2를 결정하는 초기값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방금 예제 3-2에서는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 C1과 C2가 나온 케이스였고요. 자, 이 문제는 초기값이 두 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y0 초기값이 주어져 있고요. y'0의 초기값이 주어졌습니다. 이 초기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자, 특성 방정식 바로 알 수 있죠. 이제 뭐 대입을 하지 않고 곧바로 특성 방정식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람다 제곱 개수들을 뽑아오는 거죠.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 2개 도함수 개수 1이죠. 그러니까 1람다 제곱, 그 다음에 1개 도함수의 개수 5니까 5람다, 그 다음에 y의 개수 4,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찾아내면 됩니다. 특성 방정식 람다 제곱 플러스 5람다 플러스 4 이퀄 0. 자, 그래서 특성값을 계산해 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자, 기본해 y1 이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y2 이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x. 일반의 이것들의 선형결합. 자, 선형결합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값을 대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y를 한번 미분하는 것이 필요하죠. y를 한번 미분. 자,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c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값 대입해야죠. x 대신 제로 대입하니까 y는 1이더라. 자, 요 식에서 y는 1이다. x 대신 0 대입하면, 그러면 c1 더하기 c2. 자, 요것이 1식이 되는 거죠. 1식.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초기값 y 프라임 x에서 x 대신 0 대입하면 y 프라임 제로는 2가 된다. 자, 요 식에서부터 얻어내면 되죠. 자, 2 이퀄 x 대신 제로 대입해요.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4 c2. 자, 요 식이 2식이 되는 겁니다. 자, 미지수 c1과 c2 두 개 있고 방정식 1식 2식 나왔습니다. 방정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연립해서 풀면 c1, c2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1 계산했더니 2, c2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 이렇게 각각 나왔다. 자, 그래서 c2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c1 대신 2를 대입한 요 식이 그 초기값이 주어진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서로 다른 실수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특성값이 실수 중복근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값이 실수 중복근이라는 얘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케이스죠. 0인 케이스. 자, 그때는 특성값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왜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특성값인데 얘가 제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요것이 특성값이 되는 겁니다. 자, 람다 1, 람다 2가 충복해서 동일한 값으로 나와요. 자, 이런 때는 기본애가 하나밖에 안 구해져요. 이렇게 y1 이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a분의 bx, 이렇게 하나밖에 안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죠. 세컨드 오더이기 때문에. 자,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밖에 안 구해졌어. 그러면 하나를 더 구해야 돼요.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 첫 번째 구한 이 기본해에다가 어떤 함수를 곱합니다. u라는 함수를 곱해요. y1 기본해에다가 u를 곱해가지고 이걸 y2라고 한번 놓아보자. 그렇게 해서 y2가 구해진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y2로 놓아보고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u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y2 이퀄 uy1을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 갖고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u 값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y2만 대입하면 안 되고 y2의 프라임도 대입해야 되고
y2의 더블 프라임도 구해야 되겠죠. 자, y2, y2 프라임, y2 더블 프라임 요 세 개를 찾아 놓는 겁니다. 자, y2가 u와 y1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y2의 프라임은 두 개 항으로 나오겠죠. u y1 프라임 플러스 u 프라임 y1. 자, 그런데 y1은 알아요. 자, 그러니까 y1이 exponential 마이너스 2a분의 bx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두 식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y2 더블 프라임도 한 번 더 미분하죠. y2의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하면 y2의 더블 프라임이 되는 거죠. 자, 더블 프라임 해갖고 미분을 하니까 이렇게 세 개 항으로 나타나더라. 원래는 네 개 항이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 두 항이 간단히 되어갖고 하나가 줄었죠. 그래서 항이 세 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y2와 y2 프라임과 y2의 더블 프라임을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대입을 하면 원래 미분 방정식은 요거였죠. a y2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b y 프라임 더하기 c y 이퀄 제로. 요것이 원래 미분 방정식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y 더블 프라임을 대입한 것이 요게 y 더블 프라임. 그다음에 여기가 y 프라임. 그다음에 여기가 y입니다. 6까지 포함된 거고요. 자, 이게 y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요? 여기에 지금 각 가로 안에 앞에 a가 곱해졌고 여기는 b가 곱해졌다라는 것을 눈여겨 보시면 어떤 것이 간단히 되나요?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간단히 되겠죠. 간단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없어지죠. b 얘는 b이고 얘는 마이너스. 얘하고 얘는 지워지네요. 서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남는 항은 하나, 두 개, 요 세 항만 남게 됩니다. 요 세 항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하면 돼요. 그런데 요 방정식 안에 모두 다 이 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0이 아닌 요 항. exponential 마이너스 2a분의 bx 요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것들은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다 지우고 정리하면 이제 결국 남는 항이 이렇게 간단히 돼요.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뒤에 항은 없다라는 거죠. 없다.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u 값 찾을 수 있어요. au 더블 프라임이 제로라는 거죠. au 더블 프라임이 제로. 자, 요 식에서부터 얘가 없는 거니까 au 더블 프라임 이퀄 제로. 최종적으로 남는 식입니다. 자, a가 0이 되면 되겠죠. 0이 되면 되는데 a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컨드 오더니까. 세컨드 오더에서 a가 차지하는 것이 요거죠. a가 0이면 세컨드 오더가 아닙니다. 1개 도함수예요. 1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개 미분 방정식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a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0이 돼야 돼요? u 더블 프라임이 0이 돼야 돼요. u 더블 프라임. 자, 그래서 u 더블 프라임 이퀄 제로 이걸 풀어보면 됩니다. 풀려면 한 번 적분하면 상수값이 나오고 또 한 번 적분하면 cx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c는 상수니까 이 상수를 1로 선택을 하면 두 번째 기본해가 u의 y1이 두 번째 기본해인데 u가 바로 x이기 때문에 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a분의 bx 요것이 y2 두 번째 기본해가 된다. 자, 그러면 일반해는 그것들의 1차 결합이죠. c1 y1 더하기 c2 y2.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반해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중복된 경우에 특성값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 중복근을 갖는 그런 유형의 경우는 이렇게 c1 더하기 c2x 전체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a분의 bx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라. 자, 특성 방정식 찾아야 돼요.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1 이퀄 제로. 자, 그러면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제로죠. 자, 중복됐네요. 특성값이 람다 1, 2가 1이다. 자, 그러면 기본해는 첫 번째 기본해가 y1 이퀄 exponential 1x.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해가 y2 이퀄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1과 y2가 나왔으니까 그곳의 1차 결합, 이것이 일반해가 된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값 문제도 마찬가지. 초기값 문제도요. 자, 특성 정식을 찾아봤더니 요거더라. 특성값은 중복됐다. 자, 두 개의 기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자, 그것의 일반에는 1차 결합이다. 자, 요것이 1차 결합으로 일반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반해가 나왔다. 이제 초기값 대입해서 C1과 C2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y를 한번 미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를 미분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3 C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제 항이 두 개 나오겠죠. 두 번째 항의 거는 자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x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C2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y0 이퀄 1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y0 이퀄 1. 자, x 대신 0 대입하면 y는 1이다. 그러면 어떻게 식이 쓰여지나요? 1은 0 대입하면 C1.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제로죠. 자, 그러니까 C1이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 초기 조건을 사용해서.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초기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얘는 어디다 하면 되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1 이퀄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C1 그렇죠? 그 다음에 또 0 대입하면 C2 그 다음에 뒤에 거는 0 대입하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2번식. 자, 우리가 얘가 1번식이고요. C1이 1이기 때문에 C2는 곧바로 이제 값을 구할 수 있죠. 4가 나오나요? 네, 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초기 값이 주어진 문제, 요 문제에 대한 해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죠. 켤레 복소근인 경우.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특성값이 람다 1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되고 람다 2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i가 됩니다.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말하는 거고요. 베타라는 것은 2a분의 루트 4ac 마이너스 b제곱이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본해는 y1 이퀄 익스포넨셜 람다 1x 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2는 익스포넨셜 람다 2x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의 1차 결합이 일반해가 된다 그랬죠. 자, 그 1차 결합. 자, 이것이 일반해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종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종료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변수 함수로 해를 구하는 걸 원하지 복소변수 함수로 해를 놔두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실변수 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실변수가 아니고 복소변수죠. 복소변수. 여기 복소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복소 함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복소변수 함수이고요. 실변수 함수로 바꿔줘야 된다. 자, 실변수 함수로 한번 바꾸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y가 요것이 이제 일반해인데 요 지수 함수를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익스포넨셜 알파 x와 익스포넨셜 베타 x i로.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익스포넨셜 알파 x 항이 공통 인자로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익스포넨셜 알파 x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묶어보면 괄호 안에는 요 항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요 i를 이제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변수가 되죠. i가 들어가 있으면 복소 변수가 돼요. 자, 그래서 i를 없애는 방법.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오일러 공식이 뭐냐? 자, 요것이 오일러 공식입니다. 자, 복소 지수 함수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꿔놓은 함수죠.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 ix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다. 이게 오일러 공식입니다. 그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변수 함수를 복소 변수 함수를 실변수 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이렇게 오일러 공식이 적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이렇게 오일러 공식 적용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해보면 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x는 코사인 베타 x와 같습니다.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인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i 사인 베타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인은 사인끼리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묶어내죠.
자, 코사인으로 묶어냈더니 C1 플러스 C2가 묶이고요. 사인 베타 X로 묶어냈더니 I 가로 열고 C1 마이너스 C2 가로 닫고로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C1과 C2는 일반적인 상수죠. 상수예요. 그러니까 C1과 C2 더한 것을 우리가 대문자 C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I 곱하기 C1 마이너스 C2도 역시 상수죠. 자, 이것을 대문자 C2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1과 C2 대문자로 바꿔놓고 이거를 이제 다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y는 exponential 알파 x 괄호 열고 C1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C2 사인 베타 x 괄호 닫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유형 세 번째 복소함수 켈레 복소근을 갖는 그런 경우에 일반해의 유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람다 1, 람다 2 찾은 다음에 그것이 복소근이 나오면 방금 앞에서 설명한 그 공식에 대입해서 일반해를 찾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주어진 경우 특성 방정식 람다 제곱 플러스 9 나오죠. 자, 특성값 구해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알파 값이 얼마인가요? 알파 값 제로죠. 그 다음에 베타 값은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그 공식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면 y는 exponential 0x 알파 x죠. 알파가 0이에요. 가로 열고 c1 코사인 베타 x인데 베타가 3이니까 3x 더하기 c2 사인 3x 가로 닫고 이게 바로 일반입니다. 근데 exponential 0x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워도 됩니다. c1 코사인 3x 더하기 c2 사인 3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특성 방정식, 요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 람다 제곱 마이너스 1 람다 플러스 2 골 제로 그렇죠? 자, 특성값 람다 1, 2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죠. 알파가 1이고 베타도 1입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 일반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exponential 알파 x 가로 열고 c1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c2 사인 베타 x 가로 닫고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초기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y를 한번 미분해야 되죠. 얘를 한번 미분. 자, 미분하면 이거 미분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하면 y 프라임 찾을 수 있어요. 그 y 프라임 찾은 다음에 x 대신 0 대입한 거 y 프라임 제로 하면 된다. 자, 그렇게 했더니 c1 더하기 c2가 나오고 이것이 여기에 주어진 값 2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 요것이 두 번째 식.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초기 값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해 갖고 찾아낸 식, 요 첫 번째 식, 요것이 1번식. 자,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해서 대문자 C1, 대문자 C2 찾을 수 있습니다. 자, C1 값은 마이너스 1이고 C2 값은 3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초기값 문제의 미분 방정식 해 y는 exponential x 괄호 열고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3 사인 x 괄호 닫고 요게 일반해가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개 미분 방정식의 초기값 이게 미분 방정식의 특성값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특성값을 구한 다음에 특성값을 구해보면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그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일반에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